안녕하세요. 이혼을 경험하고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리상담사 루미쌤입니다. 이혼을 결정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시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혼 체크리스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영상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확인해봐야 될 5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했어요.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경제력, 나의 마음 건강 상태, 원가족과의 관계, 사회적 시선, 자녀 문제, 이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. 이 고민은 이혼을 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기도 해요. 그럼 100%는 아니더라도 7, 80%만 준비가 돼 있어도 나는 이혼하고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먼저 진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전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.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거든요.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남편의 유책 사유가 분명해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는 힘들어요. 직업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자존심이 상하고 좀 치사하더라도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어서라도 자신의 경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기에는 경제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. 직업도 없이 친정으로 들어가는 거 상상을 해보니 결혼 말고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경제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와 공부를 했어요. 공부를 시작한 건 꼭 100% 이혼을 위해 한 건 아니지만요. 이혼은 둘이 찢어지는 관계 분리에서 나아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홀로 책임지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.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나한테 그 어떤 선택권도 없어요.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마음 건강 상태는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사실 이혼을 앞두고 마음 상태가 여유롭고 막 건강하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. 다만 최소한 이혼이 분명 힘든 결정이고 과정이지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인생사, 생로병사처럼 큰 굴곡 중에 하나 겪는 일이지 이혼을 했다고 내 인생 꼬였다,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혼 후 내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못 박아놓고 시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더 중요한 건 이혼을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. 이혼이 내 자양분이 되려면 반드시 이혼에 대한 애도 기간을 거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관계에 상실, 상처가 있는데 이 상실감, 상처를 느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상담을 할수록 느끼는 건데 이혼 후 너무 빨리 만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특히 재혼이라면 더더욱이요. 경제적 독립이 되셨다면 심리적 독립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. 부모님 생각하면 내 이혼은 너무 불효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물론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죠. 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까지 다 내 것으로 가져오시면 나는 이혼한 죄인 같은 자식, 죄책감 밖에 안 들어요. 그건 부모님의 심정인 거지 내 것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.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시는 거예요. 이혼을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이혼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정이에요. 또 이혼에 대해 다시 내 원가족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혼은 1인 가정,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포함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과정입니다. 여기서 원가족에게 경제적으로, 심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있어야지 이혼 이후 내 독립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은 사회적 시선인데요.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은 사실 그럴까봐 두려운 너무 당연한 마음들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사람들은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. 결혼하고 이혼할 나이대 정도가 되면 다들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. 그래서 내 이혼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가십거리처럼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. 중요한 건 나만 그 예민함을 내려놓으시면 돼요. 또 누군가 나에게 쉽게 접근한다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. 내 예민함일 가능성이 높아요. 한마디로 자격지심인 건데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
이혼에서 자녀 문제는 너무 변수가 많고 법적인 사항들도 있어서 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. 아이는 부모가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잘못으로,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다면, 내가 무언가 노력을 했다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,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아이 눈높이에서 이혼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. 제가 아는 이혼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6살 때쯤에는 자꾸 같이 살면 안 돼?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. 엄마가 이혼은 잘못이나 나쁜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, 아쉽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일, 아빠랑 같이 못 살아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줬대요. 물론 아이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아이는 자기 환경에 적응해서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.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런 모습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5가지 이혼 체크리스트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안드리는 항목이고,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추가되거나 뺄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항목에 더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사람인가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. 이 이혼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이혼을 정리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 외에 더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평안한 하루 되세요.